논어 77번째 시간 자한편 10장에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0장입니다. 안연 위연탄할 앙지 미고하며 찬지 미견하며 첨지 재전이르니 호련 제후로다. 부자 순수년 선유인하사 바가 이문하시고 야가 일해하시니 욕파 불능하야 기갈 오제하니 여유 소립 탁이라 수욕 종지나 미유야이로다. 안연이 한숨을 쉬면서 탄식하며 말하였다. 우러러 보면 볼수록 더욱 높아지고 뚫으면 뚫을수록 더욱더 견고해지며 앞에 있는가 싶어 보았더니 호련히 뒤에 있구나. 부자는 여기서 A로 끊겠습니다. 부자께서는 순수년이 차례를 가지시고 사람을 잘 이끄시어 나를 문으로 넓혀 주셨고 나를 예로 요약해 주셨으니 붙잡아 주셨으니 그만두려고 하여도 그만둘 수가 없어서 이미 나의 재주를 다 하였다. 그런데도 우뚝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았다. 따르고자 하였으나 올라갈 길이 없구나. 들어갈 길이 없구나. 이 정도로 해석은 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구를 따지기 전에 일단 이 구절을 안연의 말을 이해하려면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앞장에서 그 공자의 학문 방법이건 가르치는 스타일이건 뭐 고기 양단이 가론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평범하고 애쓰는 그 공자의 그 얘기라서 어려움이 별로 없었죠, 사실은. 의미만 파악하면. 근데 이 장은 단순히 찬양하는 수사법이라고 보기에는 신비주의적 경향이 아주濃해요. A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앙짐이고 찬지미견, 첨지제전이니 호련제부라 이런 거는 뭐 거의 마술적 경지란 말이에요. 지금 C로 넘어가면 여기까지가 제가 덜 끊었는데 욕파불능 전까지 여기까지는 B고 여기서 이제 C죠. C에 들어가면은 이제 A의 여운이 이제 짙게 남아 있죠. 그러니까 공자에 대해서 높이를 알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산의 이미지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산의 거대한 산의 움직여도 움직이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본 공자가 자기 스스로 묘사한 것과 제자가 본 공자 사이의 거리가 커서 거의 상반된 진술이에요. 더구나 이건 안연의 발언이란 말이에요. 지금 거의 아니라 메인 캐릭터의 발언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일단 있을 것 같고 앞장과의 차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그 옹야 6장 6편 옹야에서 염유가 그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의 도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역부족입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역부족자는 중도히 패하느라 그러죠. 너는 지금 너 자신 스스로 이 한계를 긋고 있어로 꾸중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만약 여기서 안연이 한 요 호련 제후까지의 발언이 진짜 안연의 진심이고 단순 비유가 아니라면 염우가 역부족이라고 한 게 엄살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염우가 제대로 얘기한 거. 선생님은 경지는 이런 앙짐이고 천지미견 첨지재전 호련제후라 제가 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뉘앙스를 읽을 수 있어요. 염우가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괴로워의 선생님은 공장 안연을 염두에 두면 너는 획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염우로서는 대단히 진짜 진심을 토로했던 발언이죠. 이것도 한번 염두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한번 안연의 말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안연이 B에서 부자 순수년 선유인하야 바가임은 야가이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방문양내에는 잘 이끄는 그 선유인 잘
유자가 여기 유자는 나아갈 진짜라고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끈 그 방법을 얘기를 하고 먼저 방문을 했잖아요. 그리고 양내는 나중에 선후가 있잖아요. 이 선후가 바로 순수년 방법인 거죠. 그걸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가면 이 탁이 소립 탁이라 그랬잖아요. 우뚝 뭐가 서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는 사실 찬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절망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뒤에 가면 뭐예요? 수욕종지나 만류야이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경로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랬나? 가고 싶은데 이 경로를 찾을 수 없다는 말이 결국 뭘로 나옵니까? A로 돌아오거든요. 환원. 그러니까 A의 발언은 그 안현이 한 발언은 엄밀하게 해서 결론이었어요. 사실은 보면 볼수록 높고 뚜루뚜루 깊고 앞에 있는 듯 하더니 뒤에 있다 하는 거는 결론 발언인데 자기의 어떤 놀라움이나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앞으로 돌린 거죠. 말을. 이게 문장이 전체가 이제 안현의 말은 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현이 우리는 대단하다는 인상을 갖고 있고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지만 공자는 호학하다 그랬고 자공은 문일지시라 그랬고 또 이 가난 속에서도 이 배고픔을 잊을 정도로 이 즐거움을 호학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능력을 다 썼다 그랬거든요. 내 재능을 다 써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근데 안현은 여기서 그쳤습니까? 안 그쳤죠. 내 능력이 다 있지만 또 나갔어요. 이게 이제 안현의 진짜 모습이죠. 안현이. 그래서 욕파불능 미지 앙지미고 찬지미견이 안현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 욕파불능이나 기갈오제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나갔단 말이에요. 감춰져 있는 나머지 부분이 진짜 안현의 모습이 진짜 다 있는 거죠. 안현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옹야 편에서 공자는 박학 어문하고 약지이라면 군자는 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박학하고 양내를 언급을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공자의 교육 방법이 박학 양내인 게 여기서도 확인이 되는 거죠. 안현앱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박은 이 확산의 이미지가 있고 이 약은 이 홀드백 잡아주고 수렴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발산과 수련의 긴장 관계에서 학문을 한다는 걸 이 안자는 정확히 터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힘이 든다고 얘기를 했으리라고 우리는 감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안현이 그렇게 노력해서 도달한 어떤 경지가 신비적 경지라는 게 이 논어를 읽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자는 어떤 경지에 도달했을 때 절대 이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안현이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신비주의적 경향을 보인 사람이 또 있죠. 증자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증자는 아마 안현을 연결고리로 아마 공자와 연결됐을 가능성이 컸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신비적 경향이 그 증자가 갖고 있는 그 공자를 높이고자 하는 경향하고 맞물리면서 아마 증자에게도 그런 경향을 낳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안현이 본격적으로 발언해서 가장 긴 발언 얘기를 했고 우리가 안현을 알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자료가 이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1장입니다. 자 질병 이어시는 자로 사 문인 위신 이러니 병 간 왈 구이제라 유지 행사야여 무신이 위유신하니 오수기리오 기천혼저 차 여기사어 신지수야론 문영 사어 이삼자지 수화 차여종 부득 대장이나 여사어 도로호화 선생님께서 병이 위중해지자 자로가 문인들로 하여금 가신이 되도록 하였다. 병이 차도가 있자 병이 차도가 있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래되었구나. 유가 속이는 행동을 한 지가. 신하가 없는데도 신하를 두는 행동을 하였으니 내가 누구를 속였단 말이냐. 하늘을 속였구나. 또 내가 가신의 손에 죽기보다는 차라리 너희들 손에 죽어버리겠다. 내가 비록 큰 장례는 치르지 못할 망정 길가에서 죽기야 하겠느냐. 뭐 이런 뉘앙스죠. 여기 질병이라고 얘기했죠. 이 병이 이제 병이 위독하다는 동사를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증자의 경우는 유질, 그렇죠? 공자의 경우는 질병. 쓰는 표현이 딱 고정된 투식입니다. 선생님은 질병, 증자는 유질. 같은 아퍼도 그 고문에서 쓰는 상투적인 표현 방식이 고정이 되는 거죠. 이게 문형호를 제가 아까 이게 이제 주자는 문형을 그냥 영자 하나로만 본 거예요. 무자를 빼고. 왜 그러냐면 영호만 돼도 말이 되거든요. 영호. 그래서 내가 신하의 손에 죽기보다는 차라리 너희들 손에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주자는 이게 문영호라는 게 동어가 반복되니까 하나를 지운 건데 뭐 지우지 않고 그냥 해도 그냥 무방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대장이 나왔는데 이 대장은 대부의 장례를 얘기합니다. 대부의 장례. 여기는 가신 얘기가 나왔는데 대부는 가신을 두거든요. 가신을 두니까 이제 대부예로 장례를 치르려고 우리의 자로가 선생을 위해서 이제 문인들을 다 대장이니까 제일 연장자니까 신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신안으로 타라 그랬는데 공작이 꾸짖은 그 얘기를 할 수 있죠. 자로는 스승이 초락이 죽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 장례 수준을 대부의 수준보다 격식을 좀 높여서 장례를 지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때 공자는 벼슬이 없었기 때문에 사의 예로 벼슬을 장례를 지냈어야 됐죠. 사와 대부는 격식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래되었구나 그런 걸 보면 이 자로는 그게 지금 마음이 편치 않아서 오랫동안 마음을 좀 쓰고 있었던 거예요. 구라고 얘기한 거 보면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걸 읽고서 이거를 아마 노나라에 또 예전에 아팠던 기사가 기억이 나서 그게 아닌가 생각하실 텐데 이거는 노나라였을 때 돌아올 기사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뒤에 보면 뭐라 그러죠? 길에서 죽게 하겠느냐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노나라를 떠나서 돌아다니던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연세가 많으셨지만 길에서 죽게 하겠느냐는 진짜 리얼한 발언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있는데 돌아다니다 죽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공자가 자로를 뭐 꾸짖은 건 뭐 자로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공자는 자신의 미천한 출신에 대해서 부끄러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제자들이 보잘것 것 없는 집안 출신이 수두룩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자로였습니다. 자로는 한미한 출신이 아니라 거의 뭐 주목이라는 어디 근본 없는 집안 출신일 가능성이 있는데 공자의 가르침을 바꿔서 격식이나 이런 거를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 굉장히 공부가 깊어진 사람인데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이 더 깊은 나머지 이런 거짓 행동을 한 거죠. 공자는 자로의 마음을 읽었으면서 꾸짖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죠. 제자의 손에 죽기를 바랬죠. 너희들 손에 죽겠다고. 이 제자의 정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 정을 드러내는 방식이 거짓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문제까지 드러나서 이 부분을 읽고 나면 참 감정의 동요가 없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공할 유 미옥 어사하니
온독이 장저 있까. 9. 선가이 고저 있까. 자왈 고지제 고지제나. 5. 대가자야로라. 자공이 말하였다. 여기에 예를 들어죠. 여기 미옥 아름다운 옥이 있는데 어려운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오죠. 상자에 숨겨서 간직해 두겠습니까? 좋은 가격을 기다렸다가 파시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팔아야지, 팔아야지. 나는 좋은 가격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죠. 여기 좀 가로 읽었는데 선가 주자는 주자가 읽은 방식이죠. 주자니 가를 가격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선가는 비싼 가격. 이거 여기도 이제 앞에 선가를 받아서 이제 선자가 생각됐으니까 가격 이렇게 받은 건데 이거를 가로 아니고 고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로 읽으면 상인이 되는 거죠. 좋은 상인을 구해서 팔 것입니까? 그랬더니 팔아야지 팔아야지 나는 상인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바이어냐 가격이냐 이 차이예요. 뭐 사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주자가 눈여겨본 건 구하고 됩니다. 돼. 구할 겁니까? 기다리시겠습니까? 이거 선생님 구하실 거예요? 난 기다리겠다 이거거든. 여기에 이제 핵심이 놓여 있다는 거죠. 여기 미혹은 일종의 덕이 능력이기도 하고, 뭐 아마 능력에 가까울 거예요. 능력이기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기도 한데, 이 좋은 이 선가라고는 여기서 아마 현군 비유직 표현이니까 현군일 거예요. 좋은 임금. 좋은 임금에게 선생님 그 능력을 갖고 가서 파시겠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그랬죠. 나는 구하러 가지 않아. 기다릴 거야 오기를. 이 공자의 자부심이 대단하죠. 절대 돌을 굽혀서 누구한테 가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죠.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옥을 팔겠다는 말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미옥은 은유이기 때문에 덕을 팔겠다 그러면 얘기가 좀 이상해져요. 요즘 시대에는 덕이 아니라 더한 것도 파니까 오히려 되게 현대적 감각으로 읽을 수 있는데 당시의 감수성으로 보면 덕을 판다는 건 이건 되게 이 거슬리는 일이라서 이 장이 좀 이상하다고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질문자가 자공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공이 대상인인데 역시 대상인답게 물건 판매하는 걸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는 자공이 그 자질을 알고 있지만 그 결코 좋은 자질이기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가리켜 그거를 좀 순화시키려고 그랬는데 자공은 그 자질이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는 고지제 하면서 일종의 비꼰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팔아야지. 너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그 기질을 못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그래 너 그렇게 얘기하면 팔아야지. 뭐 이런 투로 얘기를 했다고 보는 거죠. 참 이 공자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교육 효과가 약간 좀 드러나지 않는 실망감이랄까 이거에 드러난 그 장이라고 보는 거죠. 자공을 비꼬는 말로 읽을 수 있다는 거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여기에 자공의 지금 반응이 보이지 않아서 그게 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쉬움을 준다는 것. 그거 여담으로 남겨둡니다. 이상 77번째 논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